안녕하십니까. 닥터본 성형외과에서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성형을 위한 진심 어린 가이드 닥터본 TV 유영준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술적인 해부학, 기초 해부학이 아니고 수술적 해부학을 통해서 눈밑 지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 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안구가 있고 안구 밑에 있는 지방이 밖으로 밀려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아주 기초적인 해부학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따지면 ABCD나 마찬가지죠. ABCD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ABCD만 알고 있다고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처럼, 안구가 있고 눈 밑에 주변에 있는, 안구 주변에 있는 안화골에 얹혀져 있는 이 지방, 안화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그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있다고 해서 수술 방법이 생각난다거나 올바른 수술법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책에 불과하고 의사들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기초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여기에 맞춰서 수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앉아 있을 때나 서서 움직일 때 안구와 뼈 사이에는 이렇게 지방이 충분히 들어가 있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안구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안구와 뼈가 거의 붙어 있는 상태가 되고 이 지방은 밀려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이 이제 기초 해부학이고요. 이번에는 실전 해부학, 그러니까 수술적 해부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왜 눈밑 지방이 불룩할 때는 제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눈 주변의 구조물에 대한 그 모델인데요. 안구가 있고요. 안구 주변에는 이 노란색 풍선으로 표현된 안화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화지방의 역할은 안구의 쿠션 역할을 해서 안구가 뼈나 이런 근육하고 직접 닿아서 마찰되면서 마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쿠션이 있는 거죠. 이 역할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돼야 되는 건데요. 지방이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방은 아래쪽과 옆에 있는 뼈, 그 다음에 안구에 이렇게 붙어 있는 단단한 안화경막이라는 조직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안구가 밑으로 이렇게 내리눌리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조금씩 이 안화경막이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조직은 다 이렇게 탄력을 잃게 되니까 또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고,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세수하죠. 그리고 뭐 눈에 알러지 있는 분, 아닌 분이라도 눈 몇 번씩 이렇게 비빌 수 있고요. 이렇게 비비면서 이를 싸고 있는 안화경막이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의 중력에 의한 안구의 무게 때문에 이게 밖으로 이렇게 점점 밀려 나오게 되죠. 이게 눈밑이 불룩해지는 주된 원인이고요. 그럼 그 주된 원인이 이렇게 밖으로 밀려 나온 이 지방이니까 당연히 이 지방을 없애야 그런 증상이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화지방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빼버리면 어떡하냐. 당연하죠. 근데 제가 빼는 거는 안화지방 전체를 다 빼는 게 아니고 안구 밖으로 이렇게 밀려 나와 있는 이 지방만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지방은 쓸데가 없어요. 밖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거되지 않고서 눈밑이 원래 상태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안화지방을 원래 상태로 밀어놓고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가끔 뭐 얘기 들어보면 안화경막 강화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이 지방이 밖으로 밀려 나오지 않도록 여기를 단단하게 만드는 수술이나 시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경막의 일부를 강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뭐 레이저를 쓸 수도 있고 고주파를 쓸 수도 있고 뭐 실로 꼬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안화경막 전체를 전부 다 강화시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위쪽은 안구하고 붙어 있으니까요. 안구 있는 부위까지 단단하게 만들면 안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겠죠. 안구에 손상을 입히면서까지 여기를 단단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부라도
단단하게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전체가 다 밀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화경막 강화술이라는 수술은 해결책이 전혀 되지 못하는 수술이고, 또 다른 수술을 전부 하지 않고 그 수술만 했을 때 효과를 어느 정도 이상 볼 수 있어야 그 수술이 의미가 있는 수술인데, 다른 수술 다 제쳐놓고 안화경막 강화라는 수술이나 시술만 해서는 눈밑 지방이 불룩한 걸 전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은 전혀 의미 없는 수술이죠. 그래서 안화경막 강화 수술이라는 얘기는 머리에서 지워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방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방을 빼면 다 해결되는데 이 빼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 내측 지방, 모든 지방은 뭐 사람 몸에 있는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지만 혈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내측 지방, 지방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내측 지방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터뜨리기가 굉장히 쉬워서, 터지면 뭐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여기가 이제 피바다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술을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 지방을 제거를 못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이 지방을 그냥 놔두는데, 놔두면 여전히 볼록하니까 요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끌어내립니다. 지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 아래는 당연히 이렇게 골이 생기겠죠. 근데 이 골이 주름 때문에 피부가 패여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데 위쪽 피부만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아래쪽이 패여 보이는 거예요. 요거를 없애려면 지방을 빼면 다 해결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지방을 그 골에다가 이렇게 끌어내려서 실로 한두 번을 꼬매놓는 겁니다. 근데 지방이라는 게 굉장히 연한 조직이기 때문에 실로 한두 번을 몇 번을 꼬매놓는다고 해서 그게 유지가 되지가 않거든요. 뭐 세수 몇 번만 하고 눈 한 번만 비비면 그냥 다 풀려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상태하고 똑같이 돌아오게 되죠. 결국은 뭐 지방 재배치나 뭐 다른 수술을 하는 분들도 지방 제거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거는 하는데 충분히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제거를 못하니까 밑에 주름이 좀 남는 거죠. 남아있는 주름을 없애겠다고 일부 남아있는 걸 조금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필러를 놓거나 주름에, 또는 거기다 지방 이식을 하거나, 지방 주사죠. 이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가 이거를 충분히 제거를 할 줄 모르니까 다른 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한 명도 없겠죠. 근데 저희는 이 밑에 있는 볼록한 지방을, 밖으로 나와 있는 지방만 제거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것까지는 뭐 제거할 방법도 없고요. 제거할 이유도 없고, 제거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밖에 나와 있는 지방만을 제거하는데 그 결과는 바짝 달라붙은 눈밑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 비해서 피곤한 느낌은 거의 없어지고, 불룩하고 고집스러운 느낌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 이제 제 경험인데요. 얼마 전에 눈밑 지방 수술을 했는데 뭐 눈밑이 푹 패이고 푹 꺼졌어요. 지방 주사를 맞아도 안 될 것 같고 필러를 맞아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면 저한테 수술했다는 것도 아니고 수술한 지 한 2, 3주 정도 됐다고 그렇게 그냥 덜렁 그런 내용만 올려놨더라고요. 수술을 어디서 하셨는지, 만약 저한테 하셨으면 다시 와라. 그리고 제가 수술 전에 충분히 상담을 드렸고, 초기에는 조금 꺼져 보일 수도 있고 주름이 좀 생길 수도 있지만 몇 달 지나면 충분히 회복된다. 만약에 저한테 한 게 아니면 그쪽 병원하고 상의하셔서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 병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저한테 수술 받았다는 얘기도 안 올리고 뭐 명확한 어떤 그런 상태도 없이 그냥 제거했다가 꺼져서 망했다 이런 식으로 올린 거를 보면, 눈밑 지방 제거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여기저기다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의도가 어쨌든 간에 일단 한번 보자,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내용이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제가 뭐 잔뜩 길게 써놨는데 그 성의도 무시되고 그냥 완전히 뭐 어떻게 찾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 일을 보면 눈밑 지방 제거가 뭐 재배치나 기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더 뭐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지,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수술 이외에 다른 수술을 하는 분들이 저에 대해서 뭔가 좋지 않은 음해성 그런 공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하는 수술이 그렇게 자신 있고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으면 그쪽 수술 열심히 하시면 되지, 다른 사람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비방선전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자신 없는 어떤 그런 결과를 그런 비방으로 어떻게 메꿔보려는 그런 흑색선전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의사로서는 특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수술이건 간에 그 결과가 어떤 개인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뭐 별로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눈밑 지방 수술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기보다는 저희는 눈밑 상태를 블록한 상태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피곤한 느낌을 없어지게 만드는 상태로 만드는 거다. 그런 모습이 좋으면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하시고, 또는 그게 싫고 그냥 두둑하고 부어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으면 뭐 재배치나 필러나 뭐 지방 이식이나 이런 걸 하면 되는 거니까요. 수술의 결과는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맞게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저희 병원에서는 블록한 눈밑을 제거해서, 그런데 대충이 아니라 충분히 제거해서 볼록한 느낌이 전혀 없게 만들어 드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